수출입은행 리스크 관리 능력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표를 좀 띄워 주십시오.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10.5%를 지켜라라고 했지만은 저렇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 9,450억 정도를 다시 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게 과연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표를요. 그리고 고정 이하에 대한 여신이 이렇게 저렇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십시오.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신을 하고 있는, 부실 징후를 보인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신도 저렇게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저렇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3조 이상 저렇게 지금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편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 중에 캠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 국유재산, 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전체 실태 조사를 한번 좀 하십시오.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토지 62만 필지 중에서 71%는 44만 필지는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짜 놀려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캠코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잘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기 위해서 우선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시고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요, 최근 들어서 지금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했는데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하고 출자를 해가지고 이 조선이 과잉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들이 진작부터 제기됐을 텐데 왜 이런 보증기구를 설립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관하고 국가하고 민하고 1대1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목표액에 비해서 훨씬 더 미달이 됩니다. 민간들이 여기를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는 계획이 500억이었지만은 실제는 248억을 출자했고, 지금 현재로는 올해 9월까지는 452억 원을 목표했는데 그중에 90억밖에 출자가 안 됩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계속 놔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쭉 좀,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KIC가 지금 크로스아프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했으면 돈이 남느냐 물어보니까 수익률 집계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신이 했던 투자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익률을 공개할 수 없다면은 과연 직접 투자에 비해서 크로스아프를 통한 투자가 과연 남는 장사인지 어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밝히면서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는요, 2013년 3월에서 9월 달까지 대출 대상인 자영업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13년 7월 달에 국회에서 가계부채 청문회를 합니다.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에만 대출 기준을 완화했는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2달 뒤에 원위치됩니다. 결국은 원래 배정했던 돈이 여기가 나오니까 저쪽으로 돌려 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최초부터 대출한 자영업자 기준을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졸속이 아니겠느냐, 오락가락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위기라고는 보십니까, 부총리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기라고 설정을 할 거냐 해서는 부총리께서 굉장히 조심하실 겁니다. 예. 어느 위기냐. 그렇죠. 그 점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수출 내수 문제고 그다음에 고용도 지금 문제고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과 현대가 두 군데가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GDP 20% 차지. 예, 예.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국택 위기 상황에다가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 대단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위기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매우 예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현재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뭐 이제 좀 전에 현재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또 새로운 사태가 뭐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문제는 아마 노사 합의가 잘 된다면 그래도 다시 이제 뭐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삼성도 삼성의 예를 들면 삼성 같은 제가 예를 하나만 드는 것입니다만은 삼성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잘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뭐 구조조정은 그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노력,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나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에 대한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방향을 잘 만드는 것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것이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대책이 없이 장기적인 방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다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눈앞에 닥친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